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까지도 짚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보석 같은 코인이 있을지 이 발굴을 떠나는 탐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API3,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이더리움 1.7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20만 2천 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무게가 가벼운 코인이다 보니까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이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낮아서 좀 더 대선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의 차트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좀 풀어주시죠. 네, 이더리움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네. 한국인들만 보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원화 차트보다는 이제 달러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그렇다고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큰 틀에서 많이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누가 많이 다르죠? 네? 누가 많이 다릅니까? 뭐가 많이 다르냐? 리플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 리플은 조금 달라요. 조금 네. 많이 다르고 이제 리플은 이제 제가 달러 차트로서 봤던 이유가 네. 이제 달러 차트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작도 관점이 원하는 조금 애매하게 트랩 구간을 줬던 구간들이 달러 차트는 이제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준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달러 차트가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쉽겠다 해가지고 비교로 분석을 네. 드렸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이제 달러로. 달러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이전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었었어요. 따라서 재차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네. 이 큰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구간 네. 가격대는 2,270불 정도 구간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준 형태예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또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하방으로 이탈이 나와주느냐 네. 때까지 방향을...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말고. 네, 네. 맞는데 이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려고 나면은 네. 예시로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가 2,800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점 구간 수렴 저점 구간을 예상 가격대가 2,200불이에요. 그러면은 이 600불 차이잖아요. 네. 600불이면은 대략 90만 원 돈이 조금 넘을 텐데 그러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사는 거랑 저점 부근에서 사는 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90만 원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간을 예상해서 매수 관점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이 일봉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2,270불 정도 구간이니까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는 뭐 상승 반전 패턴, 뭐 쌍바닥 아니면 하락세기 돌파, 역회된 숄더 등등이 등장을 해주고 네. 넥라인, 즉 고점 구간 정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밑에 구간에 지지 구간이 많아요. 이런 수렴 하단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2,110불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이렇게 분할 진입을 하고서 2,110불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수렴 하단부 구간 이탈 및 일봉 구간에서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을 이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탈 시 하방으로의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나는 저점 구간에서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이더리움 코인 난 같은 야수의 경우 심장이다. 네, 야수의 심장이다. 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렇다고 이 터치했다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네. 터치를 하고 상승 반전 패턴이나 캔들 패턴이 동반돼야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해당 구간 가격대는 2270불 구간이랑 이제 두 번째 구간 수렴 하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2190에서 2200불 정도 지역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2110불 구간으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의 이동평균선상은 어떻느냐? 일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대상주 드리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평선 상황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완전한 네. 역배열 상태이고요. 그러네요.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네. 있다는 얘기는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폭발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 뭐 근데 바로 가격선이 밑에 가까운. 있는데.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가깝게 이렇게 응축이 진행됐던 구간들이 하방으로 폭발이 진행이 됐고요. 네. 단기 이동평균선 구간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 구간이 응축이 나와줬음에 따라서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지지 구간이 아니라 네. 이평선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지 구간이 없어요. 음. 따라서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네. 하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지지 구간들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됐을 시에는 이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2,500불 구간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단기 K선이 이제 과매도 구간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게 될지 네. 중요한 것은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나 이탈해 주느냐. 만약 이 돌파나 이탈이 안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실 분들께서는 적어도 단기 K선, 중기 K선이 이 과매도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 유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더리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쭉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한국인들의 애증이 담긴 코인이죠. 리플 보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리플 0.43% 상승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6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리플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0%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끝나지 않은 이 소송 전쟁 때문이죠. 리플과의 소송 관련해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투심에 전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리플도 이제 꽃길이 있을지 네. 아니면 이제 가시밭길이 가시밭길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원화 차트에서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고 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주요 저항 구간인 이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주봉상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일봉상 진행이 되고 있었던 수렴의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큰 폭발이 나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파를 실패해준 형태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이탈하고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전저점 기준이었던 매물대 구간 69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형태예요. 이쪽 구간에서 재차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하락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670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고요. 670원 구간을 이탈하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적 꼬리 기준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었던 이쪽 구간 627원 이쪽 구간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봉상 수렴이 네. 진행되고 있는 이 주봉 하단부 구간
가격대는 605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크게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가격이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희망 현재 회로를 이 돌려보자면. 저점 구간을 지켜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박스권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즉슨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응축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추후에 폭발이 나와줄 텐데 그럼 이 응축 구간에서 굳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지 말고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매도 관점,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이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난 조금 보수적으로 차트를 볼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고점 부근 네. 상단부 구간에 딱 맞게 두 가지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조금 유효할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하셔도 되겠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이동평균선 상황을 한번 보러 갑시다. 보러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쁘게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쁘세요? 네, 이렇게 응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쵸. 강하게 그때는 응축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니까. 심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예전에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제 거래량을 포함하면서 하방으로 네.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일단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지지 구간이 없는 형태이고 저점 구간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 폭발이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리플의 보조지표 상황을 보았을 때 비트나 이더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형태예요. 단기 대대대인가요? 네, 대대대죠. 아, 네. 네. 이거 조금 네. 신기한데요? 왜요? 이 너무 대- 잘하나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대대가 제가 예전에 네. 가르쳐드렸었나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죠. 복습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만큼 성숙해지실 수 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비아잉크님처럼 네. 이렇게 이 상을 보면은 대대대. 좋지 않아. 차트가 좋지 않아. 네. 골골골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네. 모르시면- 왜냐면 도와줄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코인 길잡이인 이제 제가 있으니까 네. 종이 비행기 방에서 실제로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차트가 알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가지고 네,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여서 네. 아직까지 반등 시그널이라고 볼 만한 보조지표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네.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K선이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중기, 장기도 이제 시간순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상승 기울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는 게 급선무고 이 매물대 구간을 하방 쪽으로 이탈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단기 K선이 이 과매도 구간에서 페일러가 나와주겠구나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페일러가 나와준다는 것은 즉슨 네. 폭발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지 구간이었었던 매물대 구간 가격이 690원 구간이에요. 그럼 690원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는 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8만 8,6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네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솔라나를 좀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 기반의 가상자산 은행 시그넘의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보수적인 기관들마저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를 좀 더 선호하게 됐는데요. 이 이더리움의 안전성과 보안성 이것보다는 좀 더 솔라나의 확장성을 선호하는 것이 더 높습니다. 페이팔의 이 가상자산 부사장 역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높은 거래량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솔라나가 쏠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최고점 갱신을 실패한 이후에 네.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저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16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주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네. 상승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보수적인 상승 채널 말고도 기울기가 강화된,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네. 이탈하지 않고 지금은 버텨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고점 부근을 보수적으로 이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의 형태로 솔라나는 또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17만 2천 원 선에 수평 지지선이 하나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 구간 혹은 수렴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제 상승 반전 패턴이 동반이 됐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줘가지고 수렴의 네.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파동 관점으로서 살펴보았을 때 네. 접근이 가능해요. 따라서 고점 구간에 형성이 된 21만 1,000원 선을 수렴 네. 상단부 돌파와 더불어 21만 1,000원 선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21만 1,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리스테스 구간 혹은 돌파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될 시 그쪽 구간에서도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작전 관점은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네. 솔라나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도 이제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20 및 60 이동평균선 응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 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수렴의 하단부였던 가격대가 아까 17만 2천 선이었고요. 그럼 17만 2천 선까지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솔라나의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방 시그널로 유리한 형태이나 네. 지금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단기 이 K선 구간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기 직전인 형태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인 20 및 60 이동평균선이 응축해 있는 구간 19만 4천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라나까지 쏠 수 있을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 리트 전문가님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죠. 에이브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에이브 5.2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9만 8,900원의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네요.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일이 이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인 에이브 토큰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아셨는지 지속적으로 리트 전문가님이 이전부터 좀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지금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꽃길이 조금 많은 코인이지 않나. 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발음을 또박또박 해주세요. 코끼리라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꽃길이 발음을 예측된다. 꽃길. 네. 아무튼 이제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뭐 발굴 종목으로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추세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일단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23년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추세도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약간 지금 구간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 어깨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완성이 나와주게 되고 이 목 구간, 목 옆 부분인가요? 넥라인 구간,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는 시점이 18만 1,5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 시점이에요. 18만 1,500원을 이탈
이탈을 해주게 되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전저점 구간인 15만 9,500원 선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후 매수세 캔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18만 1,500원 구간,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네. 이 전 고점 구간인 23만 3,8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완전한 정배열인 상태예요. 오. 그리고 60 이동평균선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 약간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20 이동평균선 및 20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은 가격대가 21만 4천원 선이에요. 네. 그럼 21만 4천원 선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 구간 23만 8천원까지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으니까 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실 분들께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넥라인 구간 터치를 해주거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20 이동평균선 돌파 지지 혹은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지지가 나와줄 때 전국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고 네.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셨던 에이브까지 어느 가격선에 들어가면 좋을지 짚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꼽히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시면서 한 종목을 딱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API3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API3 5.0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API3 거대 VC들의 이 투자를 받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에 출시된 코인인데도 상승세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줬어요. 오프체인 데이터 제공자와 이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데이터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개 프로젝트인데 어떤 이유로 전문가님께서는 가지고 오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API3 제가 왜 가져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점 부근, 최고점 구간부터 이제 하락 채널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 꼬리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쪽 부분은 트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 잘라버리셨어요. 고점부터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지금은 그렇게 따져보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진행,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점 구간, 최저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1655원 구간선을 지켜주고 상단부로 보게 된다면은 2180원에서 2330원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네. 꼬리 기준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박스권이 진행이 되면은 박스권 매매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 매매의 매매. 기법은 네. 기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닌데 네. 그럼 박스권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가격이 사각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네. 그냥 저점 부분에 사서 고점 부분에 팔면 됩니다. 쉽게 말하시네요. 근데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문제인 건데 네. 지금은 최저점 구간 갱신을 해주고 그 갱신한 지점에서 저점 구간 매물대를 형성해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손절로 대응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하단 구간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이격도가 이쪽 구간이 손절 구간이고요. 이절 구간은 이렇게 넓죠. 네. 따라서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었고 네.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165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빠르게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가격선에 대해 좀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탐험 정리 빠르게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5종목 보물 상자를 한번 열어봤더니 리플, 네. 이더리움, 솔라나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기에 그렇게 적합한 않아요?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빈 네. 보물 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워낙 좋았었고 네. API3 같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 상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